고 김문기 처장의 동생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게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르면 3월 항소심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있을지도 모를 대선판의 중대 변수가 될 텐데요. 검찰 측에서는 증인으로 이 사람을 신청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입장은 묻어버리기 가슴속에 많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지워지거나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 부분이라도 재판부에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신 거에 감사한다고 그렇지만 말씀하셨어요. 아마 지금까지 사는 분도 없었고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더 가슴이 아픈 거죠. 저희는 주변에서 들었고 형한테 직접 들었고 이재명 씨는 굉장히 존경했고 그다음에 선망했어요. 작은 형이 엄청 존경했어요. 저 기억이 납니다. 그 김문기 처장의 동생의 여러 성토와 항변들. 저희가 이 얘기도 전해드린 바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하자 형인 고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독대 보고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형을 모를 수가 있냐라는 취지였겠죠. 보고가 끝나면 너무 힘들다면서 어머니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말했다. 이게 작년 11월 두 달 전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냈던 내용인데 검찰이 이 고 김문기 처장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만나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성남시장 재직뿐만 아니라 대장동 이후에도 독대 보고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게 검찰의 취지인 것 같아요. 자, 1심에서 이제 이 사건은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에 대한 이제 문제와 또 백현동에 대한 이제 협박을 받았다는 이야기. 근데 1심에서는 이제 김문기 씨 아느냐 모르냐 부분은 이제 무죄가 됐고, 그다음 백현동 부분이 이제 유죄가 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됐어요.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 무죄가 된 부분을 유죄로 이제 입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김문기 씨가 그동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너무나 존경했고 잘 알았고 예. 또 그런 집에 와서 그런 자랑도 많이 했다. 그게 이제 김문기 씨 자녀들이나 그다음에 동생 증언 이런 걸로 그동안 많이 나타났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 게 단지 인식의 영역이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저거는 어떤 거짓을 이야기를 한 거다. 즉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한 것이다에 대한 이제 이 증거 이거를 이제 가족들을 증인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하나가 유죄가 돼서 이제 1년에 2년 나왔지만 이것 또한 이제 유죄를 그 검찰은 주장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형이 더 강해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검찰은 이 부분에 즉 무죄가 된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어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항소심 재판에서 아니 고 김문기 처장 아들도 아니고 동생 불러서 증언 받겠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게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강전혜 변호사님. 이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거고 근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 검찰에서 증인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채택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것은 전문 증언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는 김문기 씨를 증인으로 부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휴대폰에 변호사 이재명이라고 저장을 해놨었는지 이런 것들을 김문기 씨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 11월에 동생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이죠. 매주 두세 차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었다. 그리고 그런 날에는 힘들어서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런 게 다 팩트 증언이란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이 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 많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김문기 씨의 동생을 불러서 형이 어떤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지 예. 이재명 대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재판부에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지금 김문기 씨의 동생에 대해서 증인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검찰 측에서는 동생의 진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증거를 제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근데 지금 증인 고 김문기 처장의 동생을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걸 뭐 받아들일지 알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이잖아요. 오늘 한 신문 제목을 보니까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증인 신청을 뭐 칼차단하고 있다 이런 제목도 있던데 13명 신청했더니 필요한 외 증인은 핵심만 한 명만 신청하라 안 받아들였고 그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10곳에 서류 제치 신청했다. 재판 이렇게 지연되면 안 된다. 2곳 신청만 수용했다. 뭐 물론 이재명 대표가 방어권 차원이라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 재판을 제때 끌고 갈 의지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증인 채택 여부라든지 관련해서 문서소탁 첨부나 뭐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 채택할지 여부는 예.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치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예.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방어권도 중요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실체 관계를 발견해내는 진실을 파악해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법원이 집중심리라는 이제 이름 아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인심리도 필요하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확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한 변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 못지않게 법원에서도 이 충실한 변론이 돼야 된다는 점 예. 반드시 고려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이제 더 이상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프레임만큼은 이제 더 이상은 공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